자, 4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격 수업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이제 다각형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다각형은 이제 수학 우리 4학년 2학기의 맨 마지막 단원입니다. 맨 마지막 단원이기 때문에 우리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다각형을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다각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4학년 2학기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배웠다는 게 도형 부분인데요. 도형 부분에 여러 가지를 배웠다는 뜻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2단원에 삼각형과 삼각형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한 단원 건너뛴 다음에요. 4단원에서요. 다시 사각형까지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총 지금까지 우리 도형 부분은 두 부분을 배웠어요. 4학년 2학기 때. 그리고 오늘 이 시간부터 6단원 다각형을 배울 거예요. 삼각형은 각이 3개가 있었어요. 맞나요? 사각형은 각이 4개가 있었습니다. 맞죠? 그러면 다각형 같은 경우는 이제 각이 여러 개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과 함께. 자, 과학 전 시간 이제 형태를 나타나서 보이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은 굉장히 많은 이제 모양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모양을 선생님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들. 어, 우선 바로 눈에 보이는 여기 사각형도 있겠죠? 여기 사각형도 있습니다. 그 다음, 삼각형도 보이네요. 맞나요? 그 다음 또 뭐 보여요, 여러분들?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총 이제 8개 각이 있는 팔각형도 보일 것 같아요. 팔각형. 아래 보면 사각형, 반듯한 사각형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또 보이는, 여기도 사각형 보이고. 여기서는 크게 이렇게 보이네요. 네. 여기 삼각형, 삼각형. 만약에 이게 쭉 보인다면 여기 삼각형도 보일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음 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쪽에도 볼게요.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각형 있어요, 오각형. 오각형 있고요. 그 다음. 여기 보면 사각형도 보이고. 보이죠, 사각형. 여기도 사각형. 여기 육각형 모양도 있네. 축구공 모양. 맞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보입니다. 뭐 오각형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선생님도 봤지만 변과 변 선생님 5개 셌죠. 변 5개 세고 그 다음에 꼭지점 꼭지점도 5개를 체크했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셋넷 다섯. 그 다음에 뭐 원도 아까 원, 네, 도형이긴 해요. 도형 원, 원 원도 도형이 되긴 하죠. 도형은. 근데 다각형이 될지는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공부를 하면서 보이는 게 좀 많습니다. 네, 그림을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한데 이제 원 같은 경우 도형은 맞으나 다각형에 들어가는지 아닌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공부를 하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교과서 한쪽을 또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18, 121쪽 한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오늘 공부할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공부할 문제는 이제 상단 부분에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상단 부분에 있다고 했죠. 자, 그러면 볼게요. 오늘 공부할 문제는 우리 다각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그건 이제 이 시간에 공부를 마치면요. 다각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까 과학관 건물의 여러 가지 그림들을 봤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도형의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과학관 건물에서 볼 수 있는 도형들을 찾아서 선을 따라 이제 그려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려봤더니 여러분들 교과서에 이렇게 됐고요. 교과서 없는 친구는 선생님과 화면을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 보이죠? 나도 보이죠? 다도 보이죠? 라도 보이죠? 마도 보이고요. 바도 보입니다. 보이나요? 네, 그럼 교과서 한쪽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과학관 건물에서 찾은 도형들의 선의 특징, 이런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분류를 할 건지 나와 있는데요. 선의 특징입니다. 자, 선의 특징에 따라서 분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의 특징에 따라서. 도형의 기호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선의 특징인데 이 선의 특징이 어떤 건지만 볼게요. 그래서 우선 선분으로 둘러싸인, 자, 선분으로만 둘러싸인 도형, 그 다음에 곡선이 포함된 도형. 아, 선의 특징에 따라서 분류를 했는데 이제 선분과 곡선이 나왔어요. 선분이라는 개념과 곡선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자, 선분과 곡선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다행히 선분이 뭔지는 이 옆에 친구가 친절하게 적어줬습니다. 선분은 두 점을 곱게 이은 선이라고 했습니다. 두 점을요, 어떻게 이은 선분이에요? 곧게 이은 선분이에요. 그러면요, 만약에 선생님이 이렇게 그었어요. 바다, 파도예요. 이렇게 그었습니다. 그러면요, 이거는 곧게 이은 거. 자, 첫 번째 1번, 2번이 있는데요. 곧게 이은 선분은 1번과 2번 중에 어느 게 될까요? 채팅창에 적어도 좋습니다. 선분이라는 게 이제 두 점을 곧게 이은 선분인데요. 1번과 2번 중에 어떤 게 곧게 이은 걸까요? 네, 정답은 1번이죠. 1번입니다. 곱게 이었다는 것과 이제 선생님이 2번 같은 경우 약간 파도 치듯이 했어요. 이건 곱게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죠. 그러면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선분으로만 둘러싸인 도형. 자, 가 같은 경우 곱게 이은 선분으로만 둘러싸였나요? 네, 맞습니다. 근데 나는요, 선분이 있긴 있는데요. 위에가 이 부분이 곡선이에요. 곡선. 곡선으로 둘러져 있다는 거예요. 다른 색으로 한번 표시를 하도록 할게요. 초록색 한번 해볼까?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곡선이에요. 곡선. 그래서 이번 나는 곡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는 완벽히 곡선이에요. 완벽히 곡선으로만 이어졌습니다. 라는 네, 선분으로 둘러싸였겠죠. 선분으로만 둘러싸였습니다. 마 같은 경우는 선분이 있어요. 근데 선분으로만 둘러싸이진 않았습니다. 위에 보면 알겠지만 곡선이 있습니다. 곡선이. 바 같은 경우 이제 선분으로만 둘러싸였겠죠. 그러면 선생님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선분으로만 둘러싸인 건 가와 선생님 쓰고 또 보여줄게요. 라와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곡선이 포함된 도형에는 나와 다와 마가 있습니다. 네, 지금 적어보세요. 네,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랑 선분으로만 둘러싸인 도형의 특징을 볼게요. 자, 우리가 이렇게 분류한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 선분으로만 둘러싸인 도형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볼게요. 선분으로만이요. 선분으로만 둘러싸인 도형의 특징이에요. 둘러싸인 도형의 특징. 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는데요.
이제 곡선과의 차이점을 볼 거예요. 자, 선분으로만 둘러싸여 있으면 우선은 변이 있습니다. 변이 있죠. 근데 이렇게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은 우리는 변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분으로만 둘러싸인 도형의 특징은요, 변이 있어요. 변이 있다. 그리고요, 선분으로만 둘러싸인 도형의 특징인데 변이 있기 때문에 이 변끼리 만나서 생기는 각도 있습니다. 두 번째, 각이 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변과 각이 있다는 부분. 그러면 나 같은 경우는 각이 있다? 없어요. 정확히 따지고 보면 나는 각이 없습니다. 그러면 선분으로만 둘러싸인 도형의 특징에 변과 각이 있다는 거 알겠죠? 변이 있으니까 아까 선생님 변수했잖아. 변 하나, 변둘, 변세. 아, 그래서 얘 삼각형이구나. 얘는 변이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변이 4개 있으니까 이제 변 4개 있고 각이 그로 인해서 4가지의 각이 있으니까 사각형이구나 라고 씁니다. 그럼 곡선이 포함된 건 선생님이 아까 말했지만 이번엔 곡선이요. 곡선이 있는 도형의 특징. 물결선 쓸게요. 물결선. 미안하지만 특징. 자, 변이 있기도 해요. 아까 같은 경우 변이 있어요. 변이 있었지만 이제 없는 것도 있어요. 각이 없는 것도. 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곡선이 특징인 거는 변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이 있긴 해요. 아까 같은 경우 있었습니다. 변이. 하지만 이제 도형이 이제 변이 없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자, 다도 마찬가지죠. 다는 아예 변이 없습니다. 곡선으로만 둘러싸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각은 없습니다. 네,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과 함께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선분으로만 둘러싸인 도형을 뭐라고 한다요? 다각형이라고 합니다. 다각형. 이렇게 선생님이 약속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선생님 왜 약속은 중요하다고 했냐면 수학이나 아니면 우리 사회에서 약속한 거는 이렇게 부르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선생님이 늘 말하는 거지만 선생님이 지우개를 보면서 연필이에요 라고 계속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혼란이 올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지우개는 우리가 지우개라고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지우개라고 부르는 거고요. 연필은 연필이라고 하기 때문에 연필로 불러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반대로 바꿔서 부르면요, 우리 머릿속에서 혼란이 오고 우리 사회에 혼란이 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분으로만 둘러싸인 도형을 다각형이라고 우리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너무 쉬워요. 다각형인 것과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제부터는 한번 찾아볼까요? 자, 다각형이 아닌 것 한번 찾아볼게요. 다각형이 아닌 것을 찾아보라고 했어요. 다각형인 것 말고. 자, 우선 다각형 아닙니다. 곡선 포함됐죠. 나는 다각형이에요. 선분으로만 둘러싸여 있고요. 자, 다각형이 아니겠죠. 선분으로만 둘러싸였죠. 선분으로만 둘러싸였습니다. 마도 아닙니다. 마도 아니에요. 그래서 가다마가 바로 뭘까요? 우리가 말하는 이제 다각형의 아닌 것의 기준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선분으로만 둘러싸여 이제 그러니까 곡선이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곡선이 포함되어 있고 마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할 수 있어요. 선생님 마는 곡선이 아닌데요? 근데 왜 아니에요? 라고 하면요, 약간 그리다 만 거 있죠. 여기가 지금 비었잖아요. 이 부분이 그리다 만 것처럼 우리는 이거를 열려있다고 해요. 닫혀있다 열려있다 이 느낌 알죠? 닫혀있다 열려있다 이 느낌이라서요, 선분으로만 둘러싸여져 있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선분으로만 둘러싸여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선분으로만 쭉 둘러싸여져야 우리 다각형인데 이제 선분으로 둘러싸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다각형이 아닌 겁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우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보도록 할게요. 다각형을 변의 수에 따라 분류해 봅시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배웠던 거를 쭉 가기 때문에 엄청 쉬워요. 그냥 여러분들 쭉쭉쭉 나가면 됩니다. 자, 변의 수.
변의 수가 선생님 볼게요. 어, 자, 변의 수를 한 번씩 태워보자. 하나, 둘, 그 전에 이렇게 중요한 말을 해주는 우리 친구들 의견을 볼게요. 변은 도형의 가장자리에 있는 선분을 말해. 가장자리의 선분,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선분을 말하는 거예요. 또한 변은 곡선이 아닌 고등선이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뜻입니다. 수학 공부할 때. 자, 변은 곡선이 아닌 고등선이고 변은 도형의 가장자리에 있는 선분입니다. 그러면 개수 딱 체크하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얘 8개다. 8 쓰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쓰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쓰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쓰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쓰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쓰고.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6, 7, 8로 쓸 수 있어요. 6개는 나하고 라입니다. 7은요 다와 바가 되겠죠. 8개는요 가와 마가 됩니다. 끝이에요. 선생님 나는 좀 생긴 게 나 미안해. 나한테는 미안하지만 선생님 얘는 생긴 게 조금 이렇게 찌그러졌는데요 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변, 그 다음 변은 곡선이 아닌 고등선이야. 고등선으로만 다 이루어졌죠. 그럼 얘도 다각형이 되는 겁니다. 네, 이해가 됐나요? 자, 분류한 도형을 무엇이라고 부르면 좋을지 얘기해 봅시다.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얘네. 뭐 다각형? 다각형 중에 뭐 6개 있으니까 육각형, 7개 있으니까 칠각형, 8개 있으니까 팔각형 이렇게 부르면 좋겠죠. 다각형의 특징을 봤어요. 변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꼭지점도 있어요. 꼭지점, 꼭지도 있고요. 꼭지점. 그 다음에 뭐도 있어요? 각도 있어요. 각. 선생님 총 다른 3가지 색으로 표현한 겁니다. 하나, 둘, 이렇게 많습니다. 네,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나와 있죠. 다각형은 변의 수에 따라 6개면 육각형, 7개면 칠각형, 8개면 팔각형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다각형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오각형 그려보자. 선생님 아무렇게나 그리는 것 같지? 아니라고 못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선생님 정말 열심히 잘 그렸습니다. 오각형. 네. 각이 5개. 정확히 말하면 꼭지점도 5개. 변도 5개.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육각형. 육각형은 조금 여러분들의 상식을 깨기 위해서 조금 다르게 그려볼게요. 육각형 같은 경우는 길게 그으면 되겠죠. 자, 육각형 이렇게 그으면 되겠죠. 선생님 말했지만 찌그러지게 그렸지만 변이 6개가 있고요. 각이 6개, 꼭지점이 6개면 육각형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팔각형. 팔각형은 또 마찬가지로 이제 변이 8개죠. 이건 좀 잘 그려야 될 것 같아요. 헷갈리지 않게. 둘, 쭉.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8개 됐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됐어요. 그러면 우리 아까 변의 수와 꼭지점 수를 세어보았으니까 이거 좀 중요한 건데요. 무엇을 알게 되는지 말해보도록 할게요. 자, 도형마다 이거 좀 중요해요. 중요하니까 선생님 좀 빨간색으로 써볼게요. 도형마다 변의 수와 꼭지점의 수가 같다입니다. 같다. 맞죠? 변의 수와 꼭지점의 수가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처음 수업은 여기까지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랑 정리 한번 해볼게요. 우리 굉장히 많이 배웠는데요. 우선은 우리 다각형을 알아볼까요? 다각형 공부해보니까 알았죠? 자, 다각형은 뭐라고 했습니까, 선생님이? 다각형 뭐라고 했어요?
성분으로만 둘러싸여 있는, 성분으로만 둘러싸여 있는 거입니다. 둘러싸인 도형을 다각형이라고 합니다. 도형이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네, 그러면 다각형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